안녕하세요. 캐디언스 시스템 김민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판금 환경에서의 플랜지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금 환경에서 많이 쓰이는 플랜지에 대한 기능을 알아보기 위해 제가 판금 환경에서 탭을 하나 준비했고요. 이 탭 같은 경우에는 가로 세로의 길이가 100이고 두께가 1입니다. 플랜지 같은 경우에는 전 시간에 배웠던 멀티플 플랜지 하단에 보면은 플랜지가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거의 동일한데 일부 옵션이나 사용 방식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랜지 같은 경우에 첫 번째 단계가 모서리를 선택하는 단계이고요. 여기에서는 여러 개의 모서리를 선택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의 모서리만 선택하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옵션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옵션은 멀티 플랜지에서도 알아봤던 옵션인데요. 내부 재료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 플랜지에 대한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0mm라고 했을 때 100mm 범위 내에서 절곡이 되는 옵션이었습니다. 그 다음 외부 재료 같은 경우에는 100mm 플러스 두께가 됐었어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 101mm가 된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외부 굽힘 같은 경우에는 절곡했을 때 이제 안쪽에 라운드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 안쪽 알에 대한 지름값, 반지름 값이죠. 그래서 총 길이가 얘는 102mm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은 옵션을 이렇게 변경해 가면서 치수를 한 번씩 측정해 보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내부 재료를 많이 쓴다라고 했죠. 그래서 내부 재료로 바꾸고 지금 밑에 옵션 같은 경우에는 전체 폭입니다. 그래서 선택한 모서리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절곡이 되는 형상이고요. 만약에 중심으로 바꾼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렇게 가운데만 되게 됩니다. 우선은 밑에 있는 다양한 옵션들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전체 폭으로 해서 얘를 30mm 정도만 올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 마침 버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여기 있는 모서리를 선택하고 이번에는 중심. 자, 중심도 똑같이 30mm. 자, 그 다음 똑같이 마침. 그 다음 여기 있는 모서리 선택하고 이번에는 끝단이라는 옵션인데요. 끝단을 선택하게 되면 형상이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면 모서리에는 끝이 두 군데가 존재하죠. 그래서 어느 쪽에서부터 플랜지를 생성을 할 건지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왼쪽을 선택하게 되면은 왼쪽 끝에서부터 이렇게 절곡 형상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얘도 30mm. 자, 그 다음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바로 옆에다가 이번에는 양쪽 끝단에서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중심과 별 차이점이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자세한 차이점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다 만들고 나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30mm. 자, 여기 있는 모서리를 선택하고 이번에는 끝단에서 끝단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거는 선택하게 되면은 형상이 사라져요. 왜냐면 끝쪽이 두 개이기 때문에 한쪽 끝을 선택해 줘야 됩니다. 여기. 이렇게 해서 30mm.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내부 치수하고 외부 치수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리값을 줄 때에 그 두께를 포함할 건지 아니면 두께를 포함하지 않을 건지 하는 옵션이라고 했잖아요. 일반적으로 제가 많이 사용하는 옵션은 외부 치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 치수로 뽑게 되면은 제일 하단에서부터 제일 높이까지가 30mm가 되고 내부 치수로 하게 되면은 요 거리값의 두께만큼 추가가 돼요. 그래서 외부 치수로 좀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클릭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떠한 것들을 알아볼 거냐면 우선 이쪽 플랜지 저한테는 플랜지 2번이거든요. 플랜지 2번에 동적 편집을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전체 폭이었기 때문에 구속 조건을 잘 보시면 되거든요. 자, 잠깐 프로파일 편집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 한쪽 자, 한쪽 끝에 연결이 들어가 있고요. 또 다른 한쪽에 연결이 들어가 있어서 이 모서리 자체는 이동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높이값만 주어지게 되고 각도값만 넣어서 완전 구속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각도값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실 때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고요.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스케치를 바꾸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는 조금 주의사항이 있어요. 자, 요쪽에 이제 여기 보면은 흰색 점선들이 많은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 바꾸면은 주의할 점이 있는데 혹시라도 저거하고 관련이 없는 부분의 위치에 스케치를 바꾼다 라고 하면은 뭐 크게 주의하실 점은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겠죠. 나는 이런 모양을 만들고 싶다 라고 했을 때에는 주의사항이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얘를 이렇게 한번 꺾는 이렇게 스케치를 만들고 싶어요. 그럴 때에는 주의사항이 있거든요. 뭐냐면은 자, 얘를 확대해서 보게 되면은 점선이 크게 네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판금 두께에 있는 점선이 있고요. 그 다음 판금물 안쪽에 있는 점선이 있고요. 그 다음 제일 외곽에 있는 점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결을 할 때에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붙어 있던 점선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스케치를 수정하더라도 무조건 이 선에다가 붙여주셔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얘를 생성하기 위해 제가 예를 들어서 그냥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원래 붙어있던 선이 아니라 다른 선에다가 이렇게 선을 그리고 얘를 트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클로즈 스케치를 누르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프로파일의 끝점들은 연결선에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라고 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여기다 연결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얘의 연결 지점은 선이 원래 붙어 있던 곳 여기다가 붙여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점 꼭 주의하시고요. 이것만 아니라고 하면은 뭐 스케치를 수정하실 때에는 크게 문제되는 게 없습니다. 자, 스케치 닫기를 누르도록 하고요. 그래서 전체 폭 같은 경우에는 양쪽 끝에 이렇게 연결이 돼 있었습니다. 스케치가. 자, 그 다음은 중심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양쪽 대칭으로 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폭값을 변경해 보면은 이렇게 양쪽으로 넓어져요. 이게 양쪽으로 넓어질 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 보게 되면은 중간점에 자 여기 있는 중간점과 여기 있는 중간점 간에 수평 수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의 위치는 바뀔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치수로 바꿨을 때 양쪽 대칭으로 커지게 됩니다. 그 외에 나머지 값들은 뭐 기존과 동일하기 때문에 우선 넘어가도록 하고요. 참 그리고 여기 있는 각도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얘를 바꾸게 되면은 얘가 절국 각도 자체가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45도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중심에서 잠깐 정의 편집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멀티플랜지와 동일하게 옵셋 단계라고 해서 얘를 바깥쪽으로 빼거나 안쪽으로 밀어 넣을 수 있는 옵션이 있고요. 자, 그리고 안쪽으로 밀어 넣었을 때 보게 되면은 여기에 릴리프라는 게 생기게 돼요. 판금은 일반적으로 그 종이 접듯이 접어버리게 되면은 여기 접힌 부분에 굉장히 많은 응력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응력을 좀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저런 릴리프를 생성하거나 나중에 배울 코너 닫기 같은 기능들을 써서 마감 처리를 하게 될 텐데요. 자, 플랜지 같은 경우에는 옵션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굽힘 반경 값을 지정해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릴리프 확장이라고 해서 릴리프를 확장하게 되면은 이 형상 자체가 이쪽이 없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릴리프에 대한 깊이나 폭값은 기본값 사용을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중립계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재질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자, 굽힘 반경도 포함이 되죠. 중립계수에 영향을 주는 게. 그리고 절곡 각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값들은 기본값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사용자가 필요에 의해서 아니면은 우리가 실제 절곡을 했을 때 정확한 형상을 얻어내기 위해서 사용자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코너 릴리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요거는
절곡을 여러 번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절곡을 여러 번 했을 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제거하고자 할 때 쓰는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확인을 누르게 되면은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릴리프가 확장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끝단이라는 옵션이었고요. 끝단 같은 경우에는 구속 조건을 잠깐 보게 되면은 이쪽 한쪽 모서리 끝에 이렇게 연결이 들어가 있고 다른 한쪽은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선에 붙어 있습니다. 점대 선으로 해서 연결을 준 상태이기 때문에 이쪽 선 같은 경우에는 마음대로 움직여지겠죠. 그래서 이 값을 바꿨을 때 이렇게 플랜지가 한쪽 끝에 묶인 채로 줄어들거나 커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양쪽 끝단에서입니다. 양쪽 끝단에서의 동적 편집을 보게 되면은 보시는 것 같이 이 선 자체는 요 모서리에 점대 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요 끝에서부터의 치수 값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해서 완전 구속이 됐기 때문에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친 이러한 절곡 형상을 만들어낼 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단에서라는 옵션이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동적 편집을 보게 되면은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한쪽 끝에서부터 치수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 선들은 이렇게 모서리에 붙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랜지 같은 경우에는 뭐 별도의 이러한 옵션을 사용하더라도 결국에는 스케치 구속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형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참고해서 절곡 형상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플랜지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교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캐디언스 시스템의 김민성이었습니다.